이렇게 러시아가 쉽게 포기를 한 건 뭐냐, 그 중요한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왜 했느냐.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를 맞바꾼 건 아니냐. 그 유럽한테 시리아를 내주고 유럽한테는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독재자였던 아사드는 현재 어디에 있나요? 아사드는 러시아로 도망갔습니다. 러시아로 망명했고요. 러시아가 망명을 받아줬고 러시아가 이제 주도해서 데려갔죠. 더 이상 지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사드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은 러시아가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에 지금 아사드의 집안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부를 거기에 축적하고 있어요. 아사드는 평생 먹고 사는 거는 걱정 안 하고 되는 사람이 된 거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다 국민 돈입니다. 그게 사실은 국민 돈인데 가지고 나간 거고요. 자칭 온건주의, 반군의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반군 지도자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일단 아사드는 1965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군의 지도자, 지금 실질적으로 시리아의 정권을 잡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줄라니는 82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어요. 이 줄라니 같은 경우에는 알카에다에 속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알카에다하고 IS의 차이점은 뭐냐? 알카에다나 IS나 똑같은 그룹입니다. 살라피라는 그룹이거든요. 살라피라는 것은 어떤 극단주의자들을 얘기를 하냐면요. 사실 이제 어떻게 이 생각을 펼쳐야에 따라서 극단주의가 될 수가 아닐 수가 있는데, 살라피라는 말을 먼저 설명을 해보면, 살라프라는 말은 아랍어로 조상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뒤 아랍어까지 포함한다면은 이게 짧게 불러서 살라피라고 그래요. 살라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살라피라고 그러는데, 어떤 조상이냐면 경건한 조상들이에요. 신앙이 경건한 조상들. 무함마드 때부터 약 3세대에 걸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이 초점이 7세기, 이 8세기에 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슬람 시대에 관심이 가 있고요. 이 당시에 신앙의 선조들, 초창기 무슬림 공동체에서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대로 하겠다. 왜냐하면 그게 이상적인 거니까. 살라피는 크게 정치적인 살라피와 비정치적인 살라피로 나눠요. 비정치적인 살라피는 정치적인 구호라든지 뭐 국가라든지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어떻게 올바르게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것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키고 지금 따라가는 거. 그리고 당시에 하지 않았던 일들은 하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알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얘기를 두 가지를 합니다.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히잡이나 이런 거 안 써도 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엄격했거든요. 니캅을 썼지 않습니까? 이게 눈 가리는 거. 그거 왜 쓰냐? 그거 반대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거 이슬람 아니냐고? 이슬람에서 나온 거 아니냐? 없다. 우리 신앙의 선조 때는 이거 쓰지 않았다. 그리고 왜 하냐?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도 뭐라 그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너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워서는 거기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나와라. 대전이 다르죠? 그러니까 비정치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살라피는요, 우리가 동적인 살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동적인 살라피들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당을 형성을 해서 이 살라피 사상을 갖는 정당을 만들어서 현재 있는 체제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살라피라고 그러면, 한국에서 무슬림이 얼마 안 되지만 내가 살라피를 막 이렇게 사람들을 규합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까지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굉장히 정치적인 살라피죠. 그런데 이 알카에다라든지 IS는 어떤 살라피냐면, 얘네들은 지하디 살라피입니다. 지하디 살라피라는 건 뭐냐면 지하드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싸우사겠다는 얘기예요. 무력에 의존해서라도.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같은 살라피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치적이냐 비정치적이냐, 폭력에 의존하느냐 의존 안 하느냐, 이게 달라요. 그런데 알카에다나 IS나 알줄라니는 전부 다 이 살라피입니다. 지하디 살라피예요. 그렇지 않고서 총을 쏘지는 않겠죠. 사람 죽이지 않겠고. 근데 살라피가 그러면 이슬람을 대표하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이들이 죽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무슬림들이 더 많아요. 이들은 이슬람 제국을 건설한다고 그러는데, 이슬람 제국 건설의 방해자들은 사실은 무슬림들이 더 방해자가 돼요. 자기 생각을 안 따르면. 근데 이들이 왜 그러면 비무슬림을 더 많이 죽은 것처럼 보이냐면, 이들이 무슬림 죽이는 건 큰 뉴스가 되지 않습니다. 비무슬림 죽인 게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뉴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들이 비무슬림을 더 많이 죽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보통 무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처럼 더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몇 %나 전 세상에 되느냐? 알 수가 없죠. 근데 보통 한 10% 정도는 된다고 얘기를 해요. 100명 중에 한 10명 정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추정치지.
정확하게 뭐 조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줄라니입니다. 근데 이제 줄라니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혈기왕성했을 때에는 좀 그런 면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통합정부, 자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규합해서 하나의 시리아를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아프가니스탄도 그러지 않았니? 탈리반도? 예, 탈리반도 그러지 않았냐?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자칭 온건주의파라는 별명이 왜 그렇게 생기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온건주의라고 한 거예요. 이제 무슨 얘네들이 온건주의입니까? 얘네들이 온건주의면은 어이구야. 알카이다도 온건주의고요. IS도 온건주의자들이에요. 다만 이제 이 알줄라니가 요즘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시리아는 시리아의 것이다. 그러니까 시리아 사람들일 것이다. 그러니까 외국 군대 나가라. 그리고 시리아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우는 전장이 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시리아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 그거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 그리고 시리아 내에 보면은 하마스가 있잖아요. 하마스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하마스의 수장이 줄라니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봐달라. 그랬더니 이 줄라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 그룹으로는 활동하지 무장으로는 안 된다. 예, 그냥 정당으로 활동해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시리아를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의 투쟁, 뭐 반이스라엘 투쟁 이런 거 시리아에서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현지에서는, 주변 국가에서나 있는 데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얘네들. 그럼 얘네들이 진짜 제대로 된 무슬림일까? 얘네들이 이스라엘을 반대를 하지 않나?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좀 이상하지 않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시리아로서는 이스라엘과 굳이 척을 지면서 싸우는 거는 시리아에게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일단 군대가 안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정부군의 무기고를 계속적으로 공격했고, 그리고 이들이 정권 잡은 다음에도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이스라엘이 계속 맹폭을 가했던 것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도 군사력을 가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정부군이 가지고 있던 여러 무기가 반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거를 본 거고.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질서가 이쪽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반군의 승리로 인해 가장 손해를 많이 본 나라는 어디일까요? 가장 이득 본 나라는 튀르키예죠. 튀르키예가 후원했고, 튀르키예가 키웠고, 튀르키예가 훈련시켰던 반군이 시리아를 장악했으니까 튀르키예가 가장 승자고요. 가장 큰 패자는 사실 이란이에요. 이란은 시리아라는 중요한 요소를 잃었어요. 이란에서 출발해서 이라크 거쳐서 시리아 거쳐야지만이 레바논 들어가는데 그 핵심 요소를 잃었잖아요. 그리고 줄라니가 뭐라고 그랬냐면 먼저 정부를 비판하면서 이란과 관계가 너무 좋았다. 우린 그런 거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가 이란과 더 이상 협력하지 않는. 예.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란은 이제 머리가 아픈 게 뭐가 머리 아프냐면 이들 반군들이 바로 붙어 있는 이라크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극단주의자들이. 그래서 지금 이란은 뭐 시리아는 이미 포기를 한 거고 이라크를 꼭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지금 다짐을 가지고 싸움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가장 큰 패자죠. 이란으로서는 다양한 전략이고 뭐고 지금은 뭐 이라크를 지키는 게 가장 큰 전략일 겁니다. 이라크까지 뚫리면은 이제는 이란은 정말 그동안 주변에 있던 오색들이 다 사라지면 전부 다 자기와 생각이 다른 적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적진에 둘러싸이는 꼴이 되니까 지금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안보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유럽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돌려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0만 명의 난민이 시리아에 들어오면 큰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뭐 시리아가 안정이 됐으니까 유럽도 지금 내보내고 싶고, 사실 튀르키예가 가장 큰 승자인 튀르키예도 400에서 500만 정도가 있거든요. 뭐 다 얘기가 달라요. 300만이라는데 보통 400만 정도로 봐요. 400만 정도는 시리아 난민들이 튀르키예에 있는데 튀르키예 사람들과 시리아 사람들이 언어가 안 통하잖아요. 무슬림이라고 그러지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죠. 또 난민들의 삶이라는 게 난민들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착할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는 범죄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튀르키예 사람들이 싫어하는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튀르키예 국민들 중에서는 난민이 너무 보기 싫은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난민도 내보내고 싶은 거거든요. 튀르키예도 많은 지금 난민들이 다시 시리아로 돌아가고 있기는 해요. 그리고 시리아도 난민들을 받아야지만이 가능을 해요. 재건을 하려면. 그래서 할당은 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든 게 파괴가 됐기 때문에 재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한 재건 작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해요. 아니면 확인되지 않는 얘기인데, 이렇게 러시아가 쉽게 포기를 한 건 뭐냐?
그 중요한 해군 기지와 공군 기지가 있는데 그걸 포기하면서까지 왜 했느냐. 물론 지금 다시 그건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혹시 우크라이나 전쟁과 시리아를 맞바꾼 건 아니냐. 예. 그 유럽한테 시리아를 내주고 자기네들 유럽한테는 우크라이나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 걸로 해서 러시아가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셈법을 쓴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뭐 지금 현재 시리아가 안정이 되도록 튀르키예나 유럽은 노력을 할 거고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난민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집중하기 위해서 시리아를 버린 것인가요? 러시아가 양쪽의 전쟁을 다 신경 쓸 수가 없었어요. 우크라이나가 더 크죠. 러시아 입장에서는 시리아보다는 당연히.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선택 안 하는 상황이 좋겠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크라이나 선택해야죠. 그렇지만 이제 그러고 나면 안타까운 게 그 시리아의 해군 기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군 기지만큼은 계속 쓰고 싶어 하는데 그 해군 기지를 새로운 시리아 정부와 그게 협상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어요. you